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공허할까?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수천 년 전의 지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쩌면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배움의 진짜 의미,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배우고 있는가? 괜찮으시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일종의 증표. 남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대학 졸업장, 아니면 그럴듯한 자격증 같은 거요. 이걸 손에 쥐려고 정말 밤새고 공부하잖아요. 자, 그렇게 졸업장도 따고 자격증도 땄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승진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책. 이걸 위해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날 가장 강력한 동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좋아요요. SNS에 내가 이룬 것들을 쫙 올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또 그걸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업장, 승진, 좋아요, 이 모든 게 정말 나를 위한 배움이 맞을까요? 수천 년 전의 한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완전히 잊고 있었던 전혀 다른 길 하나를 딱 제시하죠. 그가 말하는 배움의 길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이 갈라지는 시작점은 바로 동기. 다시 말해서 대체 무엇 때문에 배우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한 배움, 한자로는 위기지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을 위한 배움, 이건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위기지학은 오로지 내 안의 깨달음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반면에 위인지학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우리의 배움, 대부분 이 오른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고대 문헌에서는요, 이런 남을 위한 배움이 가진 함정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 하나로 설명합니다. 바로 진주 없는 보석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치 보석함은 사고 그 안에 든 진주는 돌려주는 것과 같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비유 아닌가요? 겉만 번지르르한 상자는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정작 가장 귀중한 알맹이, 그 진주는 제 손으로 거리는 꼴이라는 거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숨 거는 시험 점수, 학위, 남들 앞에서 뽐내는 화려한 전문 용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바로 그 보석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석함에 집착하는 동안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진짜 진주,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나 본질, 내면의 성장 같은 것들은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야말로 껍데기만 쥔 채로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당시 학자들은 학문이 크게 세 갈래로 잘못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글재주만 부리는 문장학. 두 번째는 그 깊은 뜻도 모르고 글자 하나하나 해석에만 매달리는 훈고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이것만이 인격을 닦는 진짜 학문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앞에 말한 두 가지는 결국 뭐예요? 그냥 보석함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셈인 거죠. 오직 자기 내면을 갈고 닦는 그 세 번째 길만이 삶의 궁극적인 진리, 즉 도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어떻게 해야 그 진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배움, 위기지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로드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1단계가 근본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목표부터 딱 정하잖아요? 근데 이 철학은 완전 반대예요. 먼저 내면의 인격, 가치관이라는 땅부터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가 방향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튼튼한 기반이 생겨야만 비로소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결과는 그저 노력에 달려있다. 일단 방향이 제대로 섰다면 성취의 깊이는 오직 내 노력에 달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정해두는 것 자체를 경계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목표를 딱 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목표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그 여정 자체의 즐거움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배움이라는 건 정해진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 그 과정 자체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배움의 길, 그 끝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우면서도 역설적인 결말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역설을 한번 보세요. 오로지 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했더니 그 결과가 세상을 이롭게 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공부했더니 그 끝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극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집중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은 저절로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위기제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들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과연 화려하기만 한 보석함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진주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 그건 그저 남들 앞에서 유식해 보이려고 늘어놓는 단어들의 조합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살아있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아마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배움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